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큰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우리는 10만 달러를 다시 넘었고요. 이제 제가 신고점까지 생각보다 이 횡보의 움직임이 끝나면 금방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빙이 빠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신고점 부분에서까지 가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뚫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그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올타임 하이라는 거에 대한 저항이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숏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여기서 숏을 치라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신고점을 처음 두드리는 그 순간에는 조금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눌림목이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들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숏을 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숏 치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크게 먹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저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짝 눌리는 척 하면서 버티기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또 올리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조정도 빠르고 반등도 빠르고 그런 형태로 가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유동성은 이미 충분하다. 근데 뭐 계기가 없었고, 근데 뭐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한다는 것이 뭐 주식 사라고 한다는 둥, 관세는 10%가 거의 뭐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둥, 뭐 여러 가지 완화적인 표현들을 쓰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움직임에는 좀 중국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실제로 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에서 코인으로 실제로 돈이 몰려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나스닥이나 이런 곳들도 이렇게 보면은 반등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주요 추세에서 일단은 얘가 아직 일봉의 종가가 마감이 되려면 내일 아침 9시까지를 봐야 되지만 주요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승 추세 같은 것들을 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도미넌스가 하락이 오면서 알츠장이 올 때 패턴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움직임들은 다 이런 모양들이었잖아요. 이런 모양들. 좀 내려간다 싶어서 기뻐하면은 또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움직임들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꺾인 상황에서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염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비트 비중 갖고 있고 현금 비중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알트를 잘게 쪼개서 천천히 매집하는 쪽으로 가라,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혀 바뀔 거 없고요. 그냥 가면 되고, 우리가 정말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정말 알트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질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정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너무 긍정적인 상황인 게, 이때가 21년도 알트장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부처빔 때 끝났잖아요. 그때 보면 계속 알트만 갔었는데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아직 이 상황에서 확인을 하고 움직여도 먹을 게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저희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현금 비중도 있고 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알트를 살 건데 쪼개서 사놨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도 여기서 사람들 다 포기하고 그럴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들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응답을 할 거다. 그때 와서 내가 사자니 지표가 이미 이렇게 과매수로 튀어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나고 오면은 우리는 좀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라는 것도 뭐냐면 결국은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무서워서 관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차근차근 샀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나뉘겠지만, 아예 시장을 떠난 사람들, 그 다음에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의 움직임 정도로는 사실 그냥 뭐 좀 오르나 보네, 뭐 10만 넘었네, 이 정도로 하고 끝이라고요. 그래서 더 가야 올 겁니다.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왜냐면 지금 심지어 김프 자체도 별로 없고 역프가 되네 마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 안에서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갈리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서는 저항을 세게 맞아서 눌림목을 기다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각보다 눌림목이 별로 안 오거나 아니면 와도 짧은 시간 텀으로 왔다가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트럼프가 어쨌든 영국과의 첫 관세 무역 협정에 체결을 했고 10% 관세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제가 금리에 대한 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기가 있고 동결기간이 있고 인하기간이 있는데, 이 동결기간에 왜 자산시장이 오르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금리 인하에 대한 뭐라 그랬죠? 기대감 때문에 동결 기간에 우리가 23년도에 보면 많이 올랐던 게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뭐겠어요? 앞으로 관세도 우리 그때 뭐 100 몇 퍼센트였지? 100% 넘는 거 막 한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 난리 났었는데 트럼프 미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 금리 인상 동결 인하했던 그 사이클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 관세도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제는 관세는 점점 낮아져 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린 여전히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고요. 플러스 관세가 없던 게 생겼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유동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굉장히 환각 증세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도파민 중독을 만들어낼 거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적당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좀 애매하긴 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영상에서 계속 경고를 하겠죠, 저도.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큰 틀에서는 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미리 알고 가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추후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사이클을 보았을 때 전체 강세장 주기에서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4단계를 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만 달러가 어쨌든 넘었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골드크로스 자체가 일어날 때는 굉장히 큰 상승이 왔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골드크로스가 어쨌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신고점을 두드리려고 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비트코인 시즌, 그러니까 알트 시즌과 비트 위주의 흡성이 일어나는 그런 시즌을 나눴을 때, 비트코인의 그 독주와 가까웠던 이 시즌에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최근 이 추세를 돌파했던 상태라 앞으로 알트장이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아요. 이렇게 강하게 꺾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죠. 얘도 꺾인 줄 알았는데 튀어오르고, 꺾인 줄 알았는데 튀어오르는 거, 요런 움직임만 만약에 없다면 정말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비트코인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전체 자산에서 5위까지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번 시즌에 비트코인이 뭐 고점, 그 다음에 과열이 본격적으로 터지게 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땐 저는 이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등이 됐을 때, 2등에 비트코인이 있을 때. 그러면 정말 그때는 주식하는 사람들도 비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비트가 비싸니 이더리움을 사보자라는 이런 베타 플레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금에서도 비트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이 유동성은 마지막 랠리를, 그러니까 마지막 시장 사이클에서의 과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말 좋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유동성이 가장 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이게 USDT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얘가 여전히 올타임 하이예요. 이게 이제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막상 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처음엔 가졌다가 돈 찍으면 뭐 어쩌라고, 그냥 뭐 태도 예치하나 보지, 이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상 가격의 퍼포먼스로 보이니까 이제는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테더가 올타임 하이인데 이때보다 훨씬 높아요. 2021년 2022년 할 것 없이 지금 매우 높아요. 근데 전체 시총에서 테더가 차지하는 도미넌스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 정도 자리까지도 추후에 하락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근데 유동성은 올타임 하이라니까요. 그럼 뭐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려면 당연히 시장 전반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인해서 앞으로 코인의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큰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총의 거품이 순식간에 많이 껴서 전체 시총 대비해서 차지하는 시총의 지분이 계속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나 투자회사나 이런 애들이 계속 비트코인 관심을 가질 거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을 텐데 그 좋은 시간들이 막상 알트장이 지금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다. 상승장이. 그게 시간적인 개념이랑 여러분들 많이 가냐 적게 가냐 그 개념이랑 다른 거예요. 왜? 하루에 50%씩 올린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번에 대선 테마주 중에 상지건설이었나? 그죠? 그것도 보면 11연상인가 하고 그러니까 10배 13배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는 대신 상한가 제한이 있잖아요.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근데 코인은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2달 혹은 3달 안에 만약에 알트장이 끝난다라고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코인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강박은 갖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인은 한계가 없어요. 날짜가 제가 2달, 3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 도미너스가 고점을 찍고 이 저점을 찍는 과정에서 보면 얘가 12월 28일이니까 1월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5월 초잖아요. 거의 4달 혹은 3달 중반 정도? 이 정도만 되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2021년에도 보면은 부처빔 이후에 알트 사이클 또 왔잖아요. 7월부터 한 11월까지. 그것도 해봐야 얼마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생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떨어진다 싶으면 우리가 알트장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익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절을 제대로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 최근에 숏이 엄청나게 많이 청산이 됐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타겟을 계속 잘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요즘 움직임이 너무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선물을 하지 않고 현물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이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저랑 개인적으로 채팅할 수 있는 소통방 이렇게 2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2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님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브리핑도 하고 그 다음에 저랑 질문 답변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브리핑 그리고 이렇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좋은 코인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라 따라가기가 좀 힘들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을 이외에도 좀 더 그런 걸 따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상승장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밖에서는 의심을 할 것이고 안에서도 약간 인상을 찌푸린 형태로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들어올 때가 되면 정말 그때는 위험할 때니까요. 우리는 이럴 때 좀 원칙을 계속 지키되 조금 더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로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